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를 주시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재부각이 되면서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을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요.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46% 빠지면서 31,391선에 마감을 했고요. 대형주 외주의 S&P 500 지수는 0.81% 내림세가 나타났습니다. 3,870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1.69%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13,358.79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나흘 만에 다시 또 4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444명입니다. 조금만 더 개인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지금도 오름세와 내림세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켜진 불의 모습이 다른데요. 코스피 시작은 0.08% 오르면서 0.08포인트 오르면서 3,043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작은 0.22%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92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는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0.1% 약보합세를 보여주면서 414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시면 533종목이 오르고 있고 278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시면 839종목이 상승하고 있고 457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의 수급 상황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어떤 수급 상황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시면요.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작에서는 외국인은 1,500억 원, 개인은 413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물량은 지금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1,866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47억 원, 기관은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만이 물량 받아내고 있습니다. 39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는 코스피 시장에서는 장 초반보다 파란불을 켜낸 종목이 조금은 더 많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시면요.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6%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83,100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는 0.79%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다시 또 시총 3위로 올라서 있는 모습입니다. Z홀딩스와 통합 후에 실적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전망이 나와주면서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셀트리온에서도 관련해서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일 레키로나가 유럽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주가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23% 올라주면서 2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에도 호조의 소식이 있지만 지금 주가는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악천후 속에서도 제네시스가 미국 내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전해드렸던 아이오닉5와 관련해서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두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은 이틀째 지금 급등세를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판매 호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두올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은 지금 14% 급등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5,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로 아이오닉 5의 친환경 시트 커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어서 어제 소식과 관련해서 수소 연료전지 수혜주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3차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SK와 현대차, 포스코 등의 민간 사업자들이 수소 액화플랜트와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대기업들의 수소 경제 사업 진출이 구체화가 되면서 수소 연료전지 업체인 두산 퓨얼셀이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은 지금 4%대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53,100원에 지금 주가는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테마주도 오늘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테마주, 윤석열의 연인 작심 발언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연일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현의 주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10%대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10.83%까지 올라주면서 9,000원 선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현 2화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2화는 0.53%, 0.4%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덕성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덕성은 지금 장 초반에 고가보다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올해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4.76%, 5%까지 올라주면서 11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온라인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대형 고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시가총액 10개 종목 내에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레키로나주의 이슈 덕분에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8%, 셀트리온 제약은 0.65%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알테오젠은 2.43% 오름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주가는 13만 4,7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한림제약의 자회사인 또 한림MS와 아밀리아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공급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제약 바이오주와 관련해서 레고캠 바이오에도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주가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캠 바이오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지금 3.93%, 4%에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중국 복성제약의 기술 이전한 물질을 비롯해서 항체 약물 접합체 신약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양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코스피 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현대차 관련주는 아이오닉 5의 돌풍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짚어드렸던 세원의 주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원은 지금 1%대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오늘은 동아화성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화성은 지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아화성은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에 2차 전지 배터리팩 가스켓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또 코스피 시장에서도 짚어드렸듯이 수소 연료전지 수혜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S퓨얼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퓨얼셀은 지금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12.59%까지 올라주면서 지금 시간에는 3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무상증자 소식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TS 트릴리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S 트릴리온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26%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TS 트릴리온은 보통주 한 주당 0.8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17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6일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도 윤석열 테마주인 서현 탑메탈의 주가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서현 탑메탈 주가를 보시면요. 지금 2.7%대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8,36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장비 계약 소식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기술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기술을 보시면요. 지금 주가는 장 초반의 고가보다는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은 하지만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기술은 어제 총 486억 원 상당의 2차 전지 조립 공정 장비 공급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어서 양시장에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 가스업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2%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증권과 유통업, 음식료품, 통신업 등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업종에서 가장 큰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의료 정밀과 전기전자, 제조업, 비금속 광물 등의 업종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 가장 큰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69%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정보기기와 섬유, 의류, 유통, 통신 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률이 나타나는 업종들은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금속과 운송 업종에서는 1%대 하락률이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출판, 매체, 복제와 인터넷, 통신 장비 업종들도 어제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상황 보이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네이버와 SK텔레콤, 한국전력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K는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의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변동성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어떤 상황인지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시장 뭐 계속 네.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근데 시장도 보고 있는데 요즘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 모니터링 굉장히 많이 하신다고 이야기 네. 많이 들었어요. 소문이 다 퍼졌더라고요. 네. 네. 아니 뭐 시장 보는 것도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또 다시 한번 잘못된 거는 또 살펴보고 그렇죠. 체크해 봐야죠. 반성해야 네. 되겠죠. 근데 제가 어제 네. 보다가 되게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이 방송을 보면서 감동받을 만한 영상이 네. 있나요? 그 예전에 설날 때 한복 입고 해금 연주하신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진짜 감명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거 맞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니 그거를 이제 우리 오전장 분석에서도 네. 이렇게 크게 하락장 나올 때 있잖아요. 네. 뭐 미국 시장 급락해가지고 3% 막 떨어지고 3% 4% 떨어지고 네. 그럴 때 가끔씩 네.
이 투자자들 네. 그리고 시청자님들을 힐링하기 위한 아, 아름다운 선율 방송을 하는 거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옷장에 지금 해금 있는데 가져와야 되네요. 네. 아니, 오늘 정도면은 뭐 시장 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정도면 보합인데 네. 다음에 이 시청자분들이 주식 머리 지끈지끈해 못 하겠어 이럴 때 네. 그때 한 번씩 힐링 힐링 타임으로 사운드로 네. 사운드를 이렇게 켜주시면 그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제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고려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정말 주식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 해금을 제가 들고 나타나서 힐링 네. 사운드를 좀 연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그 소리 네. 듣고 다시 시장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소리 듣고 놀라서. 네, 그렇죠. 네, 고막 주의하시고요, 여러분. 네. 네. 한번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어제 미국 시장이 크게 요동치긴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미국 시장이 지금 어제는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사실 뭐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이슈보다는 금리 이슈는 계속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이건 이미 다 반영된 그 주제고 이슈고 고평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좀 떨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4% 넘게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뭐 그렇습니다. 애플이나 이런 네. 부분들이 좀 약세를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키 맞추기 효과로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준도 계속해서 뭐 테이퍼링을 늦춘다고 하고 하니까 뭐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빅 이슈가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반등 반대로 반락이 이뤄졌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 우리 시장은 뭐 크게 오늘 많이 떨어진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즘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시장일수록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하는 건 안전한 투자처를 찾게 될 텐데요. 그 안전한 투자처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게 저는 금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금 가격이 올해 들어서도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또 하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왜 이 금 가격에 또 주목을 해봐야 하는 걸까요? 이 금이란 게요. 네. 이게 우리 인류 역사를 함께했던 그 원자재예요. 그래서 네. 철은 진짜 많이 쓰이죠. 그래서 그렇죠. 포스코가 네. 우리나라 전 세계 1위 철강 업체로서 모든 산업에 철이 쓰이는 것처럼 금도 산업 곳곳에 쓰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값이 안전자산이라 그래서 네.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또 금값이 떨어지고 이럽니다. 반대로. 네, 반대로 반비례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자, 그래서 안전자산을 대표하는 게 금이고 네. 위험자산을 대표하는 게 주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 고액 자산가분들은 금을 투자를 같이 병행해서 하세요. 왜냐하면 주식만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을 때 금이 올라가면 금 팔고 이걸로 주식을 사고 네. 또 그 주식 가격이 급등하면 금값이 떨어지니까 또 금을 사가지고 네. 주식 팔고 금 사고 이런 식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게 하는 이렇게 거네요. 하면은 네. 계속 돈을 벌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로 또 금이 또 많이 쓰이고 있고 네. 금리빨 쓰잖아요. 금리빨 그쵸, 쓰고 네. 치과에서 금리빨 쓰고 또 뭐 있으면 태국 같은 데는 네. 황금 사원 있죠. 네, 그렇죠. 사원. 그런데 태국은 진짜 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금반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예물이나 보석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것도 중국 사람들이 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중국의 15억 인구가 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금 사 모으는 거 그냥 수집의 목적도 있고요. 예쁘잖아요. 뒤에 보시면. 네, 이 예쁘네요. 골드. 네. 여기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진행하고 싶어요. 저 저도. 하나만 사주세요. 여기 다음에 하나 갖다 놓고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황금,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왕관도 금관으로 네. 만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 상징입니다. 예술 재료로도 조각상도 만들고. 그래서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시절 있잖아요. 네. 2000년 전에 클레오파트라 시절 때 요 금괴 하나 요거 있죠. 금괴 하나. 요거 하나가 한 가족이 4명 가족이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오. 근데 지금도 이 금괴 하나만 있으면은 요 사이즈 금괴 요만한 거 하나만 있으면은 1년 동안 내 가족이 먹고 살아요. 요게 한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됩니다. 3천만 원 왔다 갔다 네. 하는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된다. 요거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비싸네요. 이거는 화면에서 크게 나오지만 아무튼 네. 요 손바닥 2개 합한 정도입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게 이게 물가 상승과 계속 올라요. 물가 상승과 함께 물가가 오르면은 부동산 땅값도 오르잖아요. 그렇죠. 금도 같이 오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면은 금은 계속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 투자를 반드시 좀 기억을 하면서 접근하시면 좋겠고요. 구리와 철과 함께 이 금 가격의 추이는 항상 주목하시면서
금이 또 이제 경기의 선행, 경기를 선행한다는 뭐 선행 지표 같은 네, 걸로 선행 보면, 지표가 네.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올라가면은 물가도 같이 올라가고 네. 그럼 경기도 활성화되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귀금속의 제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제왕이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게 금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하락한 건가요? 네, 금값이 20%나 빠졌습니다. 많이 빠진 최근에,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 왜 그러면은 그러니까 주가보다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가는 네. 최근에 보면 한 10% 가량 고점에서 빠졌다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안전자산인데. 네, 그래서 그 주가는 뭐 3,266 코스피에서 지금 3,000포인트만 10%, 9%, 8% 빠졌는데 네. 즉 금은 고점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78,4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시세가 6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이 많이 빠졌는데 국제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국제 금값은 온스로 따지는데 이것도 좀 많이 빠졌고, 자 이게 지금 백신이 본격 보급이 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이런 위험 자산 다른 요즘은 그 비트코인도 약간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비트코인을요? 네. 그 왜 그러면은 네. 왜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가격 변동이 심해서 위험 자산이 맞는데 네. 주식 대신 할 수 있는 대체제. 아, 대체제로. 네, 대체제로 안전자산을 꼽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있어요. 발행량이 한정돼 있어요. 화폐는 그렇죠. 네. 화폐는 달러는 사실 기축통화라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냥 막 찍어낼 수 있거든요. 미국에서 찍어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최근에 금리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장 대두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찍어내고 싶어도 못 찍어냅니다. 새로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그 발행량을 처음부터 한정돼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뒤부터 꾸준하게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효과가 없어요. 오.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말들이 그쪽으로 금을 팔고 비트코인을 옮겨갔다 뭐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또 보면은 지난해에도 금 가격이 하락하다가 반등하기도 했었잖아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네, 뭐 반등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를 빼놓을 수 없는데 네. 코로나가 그때 이제 3월에 이제 급락을 했잖아요. 코로나 주식도 급락하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식은 위험하니까 회사는 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식에 투자하면 코로나가 이렇게 만약에 그때는 패닉이었던 게 뭐였으면은 우리가 이제 밥도 외식을 절대 안 한다 이런 말이 돌아왔거든요. 그땐 진짜 너무너무 무서웠으니까요. 네, 밖에 나가서 식사하면 코로나 걸리니까 네. 하지 마라 뭐 이러고 밖에 나가서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사실 그땐 대중교통을 네. 타도 너무너무 텅텅 비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이 마비되고 하니까 이제 주식은 망할 수 있다. 네. 회사에 투자한 회사는 몰락하면 부도 나고 하지만 금은 부도 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금값이 좀 올랐습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점점 좀 회복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그때는 이제 그 안전자산으로 부각받으면서 코로나 반사작용으로 반사 수혜로 올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이유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다시 또 이 금 가격이 약세로 접어드는 이유는 또 뭔가요? 이게 이제 지금 금리가 지금 미국에서 뭐 10년물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그 얘기는 계속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금리가 이제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네. 그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기업들이 살아나고 기업들이 살아나니까 금을 팔고 기업들을 사자, 주식을 투자하자 뭐 이런 심리가 있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사실은. 네. 1년 동안. 지금 뭐 작년 한 3월, 4월에 비해서 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 반사작용으로 금을 아까 뭐 반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주가랑.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떨어졌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이렇게 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저희가 또 우리 시장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 네. 시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 말고 또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뭐 금 관련주가 있어요. 그래서 금을 저는 그렇게 봐요. 이 금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거든요.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버핏님이 또 무슨 말씀을 또 하셨나요? 이분이 금을 투자하지 마라 이랬어요. 오, 왜 그러면은 하지 마라. 네, 왜 그러면은 이 금은 시간이 물론 망하진 않죠. 네. 금이 망하진 않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 금 한 개의 가격이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네.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는 거죠. 반면에 농장과 비유했는데 농장 이만큼을 땅을 사면은 그 농장에서는 농작물을 키우고 쌀이나 벼 이런 거 밀이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물이 나오죠. 네,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데 네. 금은 그냥 내 집에 그냥 쌓아두면은 네. 이게 뭔가
쌀이나 밀을 생산할 수는 없다. 그죠. 금이 자라진 않으니까요. 네, 잘하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공장은 이제 기계를 찍어내서 물건을 생산하는데 이거는 뭔가 생산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금을 투자하기보다는 네. 이제 금 관련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 금이 이제 왜 그러면은 금을 생산하고 금 생산에 따라서 판매량이 늘어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금 관련주, 금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들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고려아연, 그리고 엘컴텍, 정산해강, BH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 네 종목 다 금과 관련해서 제조하고 뭐 발굴하고 뭐 생산하고 판매하는 이런 중간 유통 과정도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원픽을 꼽자면 고려아연입니다. 왜요? 고려아연은 일단 아연 시장 네. 1위거든요. 네. 근데 이 고려아연이 금, 은, 동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 그래서 이게 고려아연은 딱 아연이란 거 보시면 철의 비철금속이에요. 네. 비철금속 산업이 뭐냐면요. 철을 제외한 금속을 다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비철, 네. 철이 아니다. 해가지고 철이 아닌 금속들. 네. 비철금속인데 비철금속은 철강산업과 함께 대표적인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네. 국가에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산업 전반적인 산업의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이 최근에 이 원자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비철금속 산업은 국가에서 밀어줘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근데 고려아연은 이 비철금속 시장 우리나라 꽉 잡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걸 좀 믿고 있고, 고려아연이 또 근데 이게 진짜 대단하신 이 기업 경영적으로 봤을 때 좀 네. 저는 고려아연 경영자분이 존경스러워요. 왜요?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기부를 많이 하세요. 기부를 이번에 했는데 2020년 12월에 네. 30억 원을 기부했어요. 와우. 근데 제가 네. 그때 봤는데 그 당시 이때 사랑의 열매 이 사회복지 여기 기부한 다른 회사들은 1억, 2억 이렇게 기부하거든요. 네. 물론 삼성전자나 LG, 뭐 현대 이런 기업들은 기부를 많이 해요. 수십억씩 기부합니다. 근데 사실 고려아연은 삼성그룹, LG그룹만큼 크지는 않아요. 사실 고려그룹이 크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와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통 크게 30억을 기부를 하니까 그 다른 그 비등비등한 그 중견기업 있죠. 네. 중견기업이 쭉 나왔는데 다른 기업들은 1억 5천만 원, 뭐 2억 이렇게 투자했는데 30억 돼 있으니까 야, 고려아연이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전문가님 굉장히 또 CEO의 마인드 중시하시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물론 주주들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니 내 피 같은 돈을 네. 저렇게 기부 다 써버리면 되냐. 근데 이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기업의 이미지는 네. 굉장히 상승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네. CF 찍죠. 마케팅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광고 하는데 광고 모델 비싼 모델 써가지고 연예인 불러가지고 출연료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광고도 있겠지만 네. 그런 기업 광고도 있겠지만 이런 게 또 정말 사랑의 나눔으로써 마케팅, 기업의 이미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또 이런 윤리적인 ESG를 기업의 이 책임 경영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또 호평받아가지고 굉장히 호평받았거든요, 이거. 그래서 주주들도 많이 새로 신규 진입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이 상당히 사회 책임 경영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금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1위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장의 상황들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짚어드렸고요. 또 관련주인 고려아연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증시를 볼 때는 글로벌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잖아요. 오늘은 아시아 주요국의 증시도 함께 살펴볼게요. 올해 흐름 어떤가요? 네, 아시아 증시를 뭐 좀 보시면요. 일단은 네. 뭐 중국 같은 경우 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중국은 2019년 이후로 쭉 오르다가 월봉으로 보면 오르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1주, 2주 사이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뭐 나쁘지 않아요. 또 양회도 있고 하니까 다시 좀 반등이 되지 않을까. 네. 어제 뭐 1%가량 떨어졌고 홍콩도 1% 넘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일본이 여기서 중요한데 일본은 3만 포인트 전후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보합으로 나타나고 여전히 3만 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수와 또 미국 지수처럼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감 때문일까요? 3만 선에 근접하면서 이렇게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어떻게 맞췄을까요? 네, 그래서 이 3만 포인트를 못 넘긴 좀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전에 3만 포인트 넘었어요. 네. 최근에 넘었다가 다시 한번 고꾸라졌거든요. 자, 근데 이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그 일본의 경기가 네. 이렇게 후퇴한다 30년 동안 이런 말인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놀랄 것 같은데요. 일본이 니케이 지수가 지금 3만 포인트에서 약간 떨어졌잖아요. 2만 9천인데 네, 맞아요. 30년 전에 1980년에 네. 1980년대에 4만 8천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네? 4만 8천까지. 정말 네, 잃어버린 그 30년. 이게 딱 비교를 해보면 4만 네. 8천 갔다가 지금 30년 동안 급락해가지고 오.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다시 좀 어머. 올라가지고. 그래서 지금 30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30년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네, 거예요? 근데 아.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다 보는 게 네. 지금 그래서 다시 3만 8천을 돌파해야지 30년 전에 그런 그 정도 상황까지 다시 가는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칼에 찔렸어요. 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피를 흘리고 있는데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 왜 그러면 코스피도 여러분들은 이제 물가 상승도 되고 인플레이션 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코스피 3천, 5천, 만 포인트 가야 된다. 항상 뭐 이렇게 보시는 긍정론자들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일본 사례처럼 만약에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나라도 이제 3천 찍었다가 30년 동안 슬픈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그럴 수 네.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미국도 그랬어요. 예전에 미국도 음. 대공황 때 1929년 때 고점 찍었다 3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래서 30년 뒤에 1929년에 최고점을 1960년대 돌파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무조건 낙관주의자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은 굉장히 무서운 시장이라서 그래서 저는 일본을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일본 뭐 반일 운동 뭐 옛날 이런 것도 좀 참여하고 했는데 그래서 하지만 일본이 좀 힘을 내서 3만 포인트를 넘어섰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또 중국 지수인 상해 종합지수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일부터는 또 양회가 개최가 되잖아요. 그런 만큼 지수도 움직일 것 같은데 양회선 또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양회에서는 이제 전국 인민 대표들이 모이죠. 엄청 큰 행사잖아요. 네, 그 회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일단은 중국이 좀 힘든 상황인 게 네. 미국이 자꾸 압박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중 무역 전쟁을 해가지고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때는 이제 관세를 많이 매겼어요. 관세를 매겨가지고 세금으로 폭탄을 매겨서 이게 수출할 때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세금 폭탄을 매겼는데 지금은 기술적으로 압박을 넣는데 뭐냐면 예전에 화웨이를 뭐 하지 마라. 우리 거 자국 걸 써라. 애플 뭐 이런 거 쓰지. 화웨이 핸드폰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고 뭐 화웨이가 이거 기술을 훔쳐갔다. 네.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웨이가 애플 기술을 훔쳐갔다. 뭐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압박을 넣기 때문에 기술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요.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의 독립적인 자주 독립 미국과는 상관없이 이런 중장기적인 미국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전략을 논의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다들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부 지원 확대와 인재 양성 방향 이런 것들, 기술 자립. 이제 더 이상 미국이랑 상관없이 남남해도 중국이 혼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위한 기술 자립이 핵심적인 목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해서 미국한테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게 더 커요. 그 양이. 금액 규모도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 자립을 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껴있잖아요. 미국이랑 네. 중국.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도 잘 수출하고 중국에도 잘 수출해서 우리나라 부강해지는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중국의 기술 자립이 상당히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시아 증시들의 상황이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아까 뭐 지금 일본 얘기도 하고 중국 얘기도 했는데 네. 이거 왜 이런 얘기 하냐면요. 네. 결국은 이게 아시아 증시가 또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제 시장 좋았어요. 네. 어제 장 초반에 이제 장 초반이 더 좋았어요. 아침에는 네. 2%까지 올라갔는데 네. 이게 갑자기 거의 빠져가지고 장 맞아요. 마감 때는 네.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요거 왜 그러면은
중국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1%대로 떨어지고 네. 홍콩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일본의 니케이가 3만 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 아시아 증시의 뭔가의 이상한 공포감 이런 것들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독립적으로 보지 마시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고 예전에 IMF 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태국 증시라던가 함께 급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아시아의 뭐 네 마리 용 함께 뭐 몰락하는 IMF 때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 우리가 맨날 체크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시아 증시도 함께 연관돼서 네트워크 체인망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시장을 볼 때는 우리 시장만 한정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도 함께 보셔야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예상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2가지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동원금속과 DLENC입니다. 먼저 동원금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금속은 푸른 소나무님께서 댓글을 주셨어요. 동원금속 비중 30%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동원금속 117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1165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먼저 얘기해 주세요. 애플카 테마주. 이것도 애플카 테마주인가요? 네, 요즘 애플카 테마주 너무 많네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시청자분들이 네. 애플카 관련주를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진짜 확실히 애플카가 네. 대세긴 대세구나. 저도 체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인간 지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애플카가 계속 말이 나오는데 네. 지금 어쨌든 기아차와 협상 논의 중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뭐 애플카 기아차 얘기는 좀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별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요. 동원금속이 뭐 하는 회사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금속이 일단은 현대차, 기아차 인연이 깊어요. 그래가지고 기아차가 지금 미국 조지아 공장에 지금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미국에서 있는 이유는 미국에 바로바로 차량을 납품하기 위해서죠. 판매를 하기 위해서. 근데 동원금속도 거기에서 콩고물 떨어질 것 같아서 여기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 미국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네. 현지에. 네, 기아차 여기 공장 있으면 여기 옆에 딱 만들었거든요. 생산 공장 동원금속 만들어가지고 잘한 거죠. 네. 왜냐면 바로바로 납품을 해야 되니까. 멀면은 또 안 돼요. 멀리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조지아주에서 굉장한 또 기아차의 뭐 이런 것들,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런 것들을 동원금속 납품을 잘하고 있어서 생산성, 성장성이 좋다.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들끼리 인연이 되게 중요한데 네. 현대기아차, 현기차와 동원금속의 끈끈합니다. 이 두 회사가. 끈끈해요. 왜냐면 네. 이게 역사가 얼마 안 되면은 이 협의를 맺은 지 얼마 안 되면 1년밖에 안 되고 이러면 금방 헤어질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거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면은 한두 달 만에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면 거의 결혼했다고 봐야 돼요, 이거는. 거의 결혼이라고요? 네, 동원금속은 왜냐면 1976년부터 납품을 했거든요. 몇 년이죠, 지금? 네, 지금 장수 커플입니다. 이 두 네. 현기차와 현대기아차와 네. 동원금속은 진짜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의 장수 커플인데 오. 그러니까 이제는 뭐 헤어질 일이 없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네요. 예, 물론 뭐 요즘 황혼 이혼도 있고 막 그래서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회사의 끈끈한 정이 더 남다른데 네. 예전부터 이제 1976년부터 현대차 포니에다가 도어 프레임을 납품했는데 네. 지금도 이제 공장도 미국이 같이 따라가서 그쵸. 옆에다 짓고 네. 전기차 요즘 핫하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량이 더 늘고 납품량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도 계속 향상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좋은 이런 납품처를 마련했다. 이제 뭐 현기차만 봐도 평생 먹고 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원금속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때는 뭐 LG화학이랑 전기차 이슈 때 많이 올랐고 최근에 LG화학이 좀 급락하면서 80만 원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저는 이거는 이제 더 괜찮다고 보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기차에 계속 뭐 납품을 하니까 그리고 이 두 회사 간의 관계가 끈끈하게 또 맺어지고 있고 전혀 헤어질 생각을 안 한다라는 점에서 애플카 이번 납품도 동원금속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납품할 것 같아서 성장성이 돋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좀 길게 보고 쭉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원 금속 역시도 애플카 테마주로 분류가 됩니다. 방금 말씀을 해주셨듯이 현대, 기아차와 굉장히 깊은 인연, 오랜 인연이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도 예상된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DLENC입니다. DLENC는 능글구렁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DLENC 10만 8천 원에 30% 정도 담았습니다. 건설주의 호황을 보고 매수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DLENC 10만 8,500원에 오늘 시작해서 10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 네. 네, 이게 이제 주주를 환원해주는 네. 기업들이 되게 착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또 투자자도 그만큼 보람이 있고 또 장기 투자하기에도 보람 있는 게 지금 DLENC가 배당을 또 많이 지급을 해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3년까지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하는 지배 주주의 순이익의 15%를 네. 배당으로 좀 지급하면서 주주환원에 활용할 계획인데요. 네. 순이익의 10%는 현금 배당으로 배당을 준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배당이 고배당 정책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의 5%만큼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 그러니까 저가 방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은 더 안 떨어지도록 밑에서 방어해주고 또 뭐 10% 같은 경우는 배당을 높여주니까 1년마다 은행보다 훨씬 높은 이런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안전하게 느껴져요. 네, 그렇죠. 네. 배당주가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안전한 주식 배당주가 중요한데 이거는 괜찮고 이거 지금 최대 주주가 괜찮은데 네. 대림 코퍼레이션이거든요. 네. 근데 대림 코퍼레이션이 그거 이편한 세상 아시죠? 이거 아파트. 알죠. 네. 그리고 이편한 세상 이편한 세상 아파트잖아요. 그때까지는 사실 메이저 대림 건설이 메이저 회사라고 보기는 힘들었는데 네. 최근에 저기 강남에 네. 한강 보이는 데 있잖아요. 아파트. 거기 한강 보이는 한강뷰로 아크로 리버파크 있거든요. 네, 좋죠. 이게 엄청 좋잖아요. 네. 저도 거기 살고 싶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아크로 이후로 네. 이 대림건설이 메이저 1류급으로 올라갔어요. 아. 약간 중견기업에서 네. 2등 기업에서 1등 기업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강 부동산 잘 아시는 분도 아실 텐데 한강변에 지금 그 브랜드 가치 아파트 순위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1, 2위를 다투고 있거든요. 네. 항상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강에 많아요. 박나래 씨가 살고 있는 그런 데도 있고, 네. 한강 더힐 등등 굉장히 롯데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시드던스, 레그던스 이런 거 많은데 아크로도 지금 아무튼 그 한 획을 긋고 있는 아파트 시장에 그래서 이 대림건설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갔고. 건설사 중에서 역사도 오래되고 좀 네. 안정적인 흐름인데 이런 건설사가 뒤에서 지원을 해준다. 뒤에 백을 두고 있는 게 바로 DLENC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지부의 주주 환원 정책이라던가 든든한 백도 있고 해서 저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매수하고 싶어요. 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근데 이건 한 가지 단점은 이게 지금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대림건설 아까 백이라고 네. 했던 대림건설은 오래됐는데 이거는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닌데 차트가 좀 약간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어서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점 매수로 노려볼 수도 있는 거고 저점에서 이제 거의 횡보 수준이거든요. 네. 일봉상.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빠지지 않는 이상 저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주주 환원 정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LENC에 대해서 주주 환원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 초반에 변동성이 심한 시장입니다. 마감 때는 빨간불을 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